아침밥 국어 현대시험 필수 5강 근대문학 두 번째 시인이네요. 한용운 시인입니다. 김소월 시인이랑 같이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했던 시인 중에 한 명이죠. 지금부터 나가보겠습니다. 자, 근대문학. 이거 전 강의 때도 맨 처음 봤었죠? 자유시가 형성되는 시기였어요. 김소월 시인, 그리고 한용운, 김동완, 이상화, 정지용, 김상윤, 이화기명, 이상백석, 박용철, 하명수, 이 정도의 시인을 볼 건데 지난 시간에 김소월 시인을 봤죠. 김소월 시인은 뭐라고요? 어떤 시인이라고요? 김소월 시인의 시에서 시를 관통하는 정서가 뭐라고요? 한의 정서죠. 그쵸? 그리고 이런 극복할 수 없는 이별로 인한 한이죠. 요거랑 다르게 한용운 씨는 어떨까? 그거에 집중해서 이번 강의를 보면은 조금 더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가봅시다. 자, 바로 갑시다. 가장 유명한 시죠? 님의 침묵. 자, 보시면은 되게 투박한, 향토적이고 투박한 사투리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지 않나요? 리별, 뜻받기리 되고 놀난 가슴 슬픔에 터집니다. 이런 거요. 근데 여러분들 이 원래 작품 원어 자체를 본 적이 없죠? 이것만 보면은 이 자체는 사실 좀 투박하고 토속적인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시는 이 시가 아니라 같은 시인데 요렇게 표현된 게 아니라 현대어로 표현된 거죠. 네. 차이가 보이나요? 얘랑 얘죠. 한번 읽어봅시다. 한용운 시인의 시는 님, 그대, 요런 상대방, 화자가 시 내부에서 화자가 상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읽어야 됩니다. 화자와 상대방의 관계, 요걸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님의 친구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님이, 사랑하는 님이 같어요. 어떨까요? 님과의 이별로. 아래다가 정리해볼까요? 님과의 이별로 당연히 슬프겠죠? 사랑하는 님이 떠나갔으니까. 풀은 지금 화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재적 접근입니다. 화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외부적인 정보의 개입 없이. 푸른 산빛을 깨치고 시각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네요. 단풍나무 숲을 향해서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슬퍼요.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듯 옛 맹서, 뭐 약속한 것, 그거는 차디찬 티끌, 감각적인 시어를 잘 쓰고 있죠. 티끌에 대해서 이런 약속의 문서, 이런 것들은 문서인가? 아무튼 잘 모르겠네요. 약속의 문서, 이런 거는 약속의 서약, 맹세와 서약, 뭐 이런 거는 남아있지 않고 차디찬 티끌. 어떤 느낌이에요? 아무 존재감 없는 너무 미약한 그런 것처럼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한숨의 작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슬프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뭐 방향을 설정해놨다 라고 했죠. 그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을 누구랑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님과 만든 거죠. 님에 대한 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님은 뒷걸음쳐서 갔죠.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귀를 먹고 눈멀 정도로 빠져든다. 사랑한다. 는 뜻이겠죠.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그쵸? 사귈 때 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죠. 그쵸? 그런 걸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경계하긴 했는데,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정말 행복할 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슬픔에 터진다고. 그 정도로 사랑했는데 님이 떠나니까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요 문장이 정말 중요한데, 자, 이별로 인해서, 자, 잘 봐요, 잘 들어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자, 졸지 말고, 이별을 쓸데없이 우는 거, 이별했다고 우는 거는 쓸데없다고. 이렇게 내가 그냥 슬퍼하고 우는 것은 스스로 님과 나의 사랑을 깨버리는 건 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건 사랑을 깨뜨리는 일. 깨뜨리는일까요? 깨트리는일까요? 깨뜨리는 맞지. 병을 깨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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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찾아주세요. 아무튼 간에 슬퍼하는 거는 님과 나의 사랑을 깨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슬픔을 어떻게 했다고요? 슬픔을 희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둘 다 맞아요. 아, 깨트리는도 맞고 깨뜨리는도 맞다고? 네. 둘 다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희망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자, 어떻게 님이 떠나서 슬픈 걸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나왔죠, 앞에. 이거랑 같이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걸 돌려보면은 떠날 때 만날 것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회자정리, 거자필반 뭐 이런 말인데, 생각을 다르게 하면은 오히려 님이 떠나갔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만나게 될 거다. 우리는 서로 만나게 될 거다라고 희망으로 승화시키고 있죠.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님은 현재 물리적으로 떠난 상태예요.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서는 떠나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아직 있는 겁니다. 왜냐면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사랑의 노래로 표현이 됩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이 사랑의 노래는, 내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 님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내 옆에 없기 때문이죠. 내 옆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 옆에 없기 때문에 님이 나한테 말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님의 침묵인 거예요. 하지만 나는 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내 마음속에는 님이 아직 남아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의 노래는 님의 부재를 상징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만날 것을 믿는 희망적인 느낌인 거죠. 외래적으로 접근해봤어요? 이 정도 읽어주면 뭐 깔끔하게 읽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님은 누굴까요? 일단 그냥 형식적으로 보면 떠난 존재예요. 떠난 존재인데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원적인 존재, 민족, 나라, 부처, 애인, 독립, 구도자, 뭐 불가의 공부, 개인의 성찰 이런 걸로 전부 다
대체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뭐야? 궁극적인 어떤 목적인 거죠. 그래서 님은 현재 부재 중이죠. 근데 지금 부재 중인 존재지만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존재예요. 이거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특징 뭘까요? 역설적 표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불교적인 거자필반 회자정리 뭐 이런 불교적인, 그리고 상징. 님을 어떤 이런 것들의 상징을 님으로 상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성적인 표현을 썼다고. 요 정도 봐주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뭐 특징은 뭐 굳이 뭐 역설적 표현이 있었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보기로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잘 집중해서 봤죠? 떠난 존재이지만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2009학년도 수능입니다. 님의 침묵이에요. 보기 보지 말고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보기 보지 말고 시 읽지 말고 방금 강의 내용 참조해가지고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선지 2번 보세요.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제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요때 당시에는 3점짜리가 없었어요. 그냥 이게 지금은 3점짜리 유형이에요. 보기를 볼 필요도 없어요. 요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요게 맞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 뭐예요?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나요? 아니에요. 지금 감당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자연친화적? 아니죠.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된다? 아니에요. 님이 침묵하고 있어요. 나는 사랑을 하고 있죠.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에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만 알 수 있어. 뭔 소리야. 님이 침묵하는 거고 내가 노래 부르는 건데. 그쵸? 간단하게 2번 나왔죠?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하나 더 보고 풀어볼게요. 그 전에 이게 있었지. 한용운 작가, 한용운 시인에 대해서 봅시다. 한용운 시인의 작품은 기출 4작품이 있어요.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나룻배 왕인 찬송, 평가원이랑 수능에서 나왔었는데, 여기에 제가 오늘은 님의 침묵이랑 알 수 없어요, 요 2개 맞나? 나룻배와 행인인가? 뭐 아무튼 간에 좀 이따 나오는 거 시 2개를 보고 나머지 2개는 여러분들 그냥 숙제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한 내용만 보면서 느낌 느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숙제도 엄청 간단합니다. 자, 한용운의 작품 3개입니다. 보시면 되게 꼬장꼬장한, 딱 뭐라고 해야 되지? 절대 주저 안 굽힐 것 같은 되게 대나무같이 그런 고절하고 지조 있고 절개 있는, 예? 그런 뭐 청송, 예? 소나무같이 아무튼 네, 스님같이 생기셨네요. 자, 봅시다. 한용운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포인트가 3개예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승려, 독립운동가. 자, 그럼 뭘 하겠어요?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꿈꾼다. 그리고 승려적 불가의 느낌이 있다. 이겁니다. 불교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적인 색깔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승려니까. 그리고 독립운동가였죠. 독립하고 민족 정신을 당연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 극도의 은유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항상 우린 독립하자 이게 아니라 항상 님이라는 존재를 상정하고 사랑하는 님을 그리는 듯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님과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조선 총독부 그때 뭐 독립시 해가지고 잡히면은 마부타 되고 감금당하고 공부하다가 다 죽거든요. 근데 안 걸렸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였기 때문에. 포인트입니다. 이전 강의 김소월 시인 기억하시고 있었어야 돼요. 김소월 시인 뭐라고요? 김소월의 님은 뭐라고요? 떠나간 존재고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슬프다. 이 정도 보고 갔었죠. 한용운 시인의 님은 어떨까요?
일단 이 어떻게 안 걸렸을까? 어떻게 조선총독부에 안 걸렸을까? 관점에 따라서 독립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연인 또는 승려니까 부처님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승려니까 나는 승려니까 부처님을 향한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의 시를 썼습니다. 라고 하니까 안 걸린 거죠. 자, 한용운의 님이 이 자리에 지금 님의 침묵 보면서 알았죠? 님이 한용운 시인의 시는 색깔이 다 비슷해요. 님이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나는 님의 존재를 깨닫고 기다린다. 믿는다. 사랑한다. 막 처절하게 돌아와! 이렇게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다시 오실 거 아시니까 저는 사랑 계속 할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쵸?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소월 시인의 한혜정서는 단순하게 헤어지고 다시 못 만나기 때문에 슬프다 이건데, 한용운 시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엄청 혁신, 발전이 아니라 그 님이라는 단어의 해석 자체를 조금 더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서 다룬 거예요. 어떻게 나아갔다? 그냥 떨어진 것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그렇게 님이 부재하고 님과 거리가 떨어진 그 상황 자체를, 그 상황, 그 힘든 상황 자체를 김소월 시인은 슬퍼했다면은 한용운 시인은 그 상황 자체를 슬퍼하는데, 그 슬퍼하는 거에 가지고 거를 조금 더 하나 더 승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님을 더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부처를 사랑하고 내 깨달음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걸 만들었다고. 뭔지 알겠죠? 그게 다른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두 시인 차이 물어보면은 이제 바로 말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 다음 가봅시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뭘 알 수 없을까요? 그것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뭘 알 수 없을까요? 그 무엇이 주제일 겁니다. 자,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으로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바람이 없는데 애초에 이파리가 왜 떨어지며, 근데 이 이파리가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져야지. 이파리가 그냥 요렇게 떨어져요? 그냥 이파리가 떨어지면은, 이파리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흔들리면서 떨어져야지. 이렇게 떨어져요? 아이고, 뭐야 이거 이렇게 떨려. 이렇게 떨어져? 직선으로? 이파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나? 이상하죠? 뭔가 신기한 느낌이죠? 이런 신비로운 현상을 만들어낸 것은 누구냐고. 누구의 발자취로 이런 신비로운 현상이 만들어졌을까요? 자, 그리고 장마가 엄청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 지리하게 지속된 장마가 끝나고 서풍에 몰려가는 이 무서운 오래된 장마구름이 쭉 밀려나는데, 이 밀려나는 그 틈으로 햇빛이 쨍 하고 내리쳐. 여러분들 비 많이 오고 먹구름 많이 낀 날에 하늘 보면은 하늘 위에 구름 틈으로 빛이 쭉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너무 신비로운 자연현상, 요것은 이 터진 틈으로 보이는 검은 구름 사이에 터진 틈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이 신비로운 자연현상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그 다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 지금 향기가 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향기가 날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향기가 나는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어. 그게 누구의 입김일까요? 그 다음에 근원을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 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늘게 계속 흐르고 있는 이 신비로운 시내는 누구의 노래인가요?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을. 이거 지금 여태까지 했던 거 전부 다 뭉쳐놓은 것 같죠? 이런 아름답고 너무 뭐랄까 경이로운 이런 현상은, 이런 저녁노을은 누구의 시일까요? 이 누구는 전부 다 한 사람인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근데 나왔죠. 여러분들 뭐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일반인이라고 봐요? 초월적 존재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구문이 나옵니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약한 이거 가지고 부정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누구의 밤, 이게 누구예요? 이 초월적 존재 아니야, 이거. 그쵸? 자, 이거 볼게요. 타고 남은 재. 뭐가 타요? 기름이 타고 재가 되는데 얘가 다시 기름이 돼요. 신기하죠?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 기름이 다시 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재가 되고 다시 기름이 돼서 다시 타게 되겠죠? 계속 돌아가는 윤회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윤회하면서 타는 내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일까? 누구의 밤에 빛을 내는 뭐랄까 그런 의지? 그런 걸로도 볼 수 있고. 누굴까요? 이거 그냥 계속 그냥 물어보고만 있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고만 있으면서 계속 물어보면서 이 누구라는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딱 요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내재적으로는. 근데 한용운 시인에서 님 뭐라 그랬어요? 이때 시대 상황이 일제강점기였어요. 시대 상황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시대 상황이 일제강점기였어요. 근데 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거대한 존재가 뭘까요? 지금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누구예요? 누구가 누구예요? 근원적 존재, 민족, 나라, 부처, 애인, 구도. 독립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독립으로만 해석이 됐다면 한용운 시인은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붙잡혀가지고. 그쵸? 불교의 윤회 사상이죠.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기름이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영원하다는 말이잖아요. 계속 윤회한다는 것은 그렇게 영원히 밝히는 등불, 영원히 그 누구를 향해서 밝히는 등불이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원적인 존재, 민족, 나라, 부처, 애인, 불교, 구도, 그거를 향하는 나의 등불이라는 거죠. 그쵸?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것도 안 볼게요. 이것도 시랑 보기 안 볼게요. 선지 3번 보세요. 빨리 선지 3번 보세요. 한용운 시인에서 절대자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태도를 드러내는군이란 말이 나오면은 그냥 틀렸다고 치시면 됩니다. 한용운 시인의 시적 세계란 느낌에 대해서 우리 배웠죠? 그렇죠? 절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이 화자 또는 한용운 시인이 내보냈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냥 바로 틀렸다고 하시면 됩니다. 한번 나중에 잘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거 안 짚고 갈게요.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린 지금 현대시 보는 눈 기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 아니죠? 이런 문제 푸는 거 아니라 이렇게 보는 눈을 기르기만 해도 이렇게 선지만 보고도 풀 수 있다고요. 너무 많은 조건들의 혼란을 겪으면 오히려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가봅시다. 자, 숙제입니다. 그냥 손으로 옮겨 쓸 거예요. 시 두 개를. 나룻배와 항인 그리고 찬송. 왜 그냥 손으로 옮겨 써? 여러분들 지금 코칭 받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 본인 게시판에 손으로 또박또박 이거 날로 쓰면 다시 써야 됩니다. 글씨 더럽게 쓰지 마세요. 또박또박 쓰세요.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예쁜 글씨로 이 시 하나 쓰는데 5분 넘게 10분 동안 옮겨 쓴다고 생각하세요. 단어 하나하나 씹으면서 의미를 곱씹으세요. 따로 여러분이 해석 자료 이런 거 같은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시 두 개는. 자, 나룻배 그리고 당신 행인 뭐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갖고 있는 마음, 한용운의 님이라는 단어에 대한 한용운의 태도, 그걸 머릿속에 넣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방금 전에 두 개 시 알 수 없어요랑 님의 침묵 보면서 설명해 준 거 있죠? 그대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찬송 역시 똑같이 보세요. 똑같이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내가 살면서 썼던 글자 중에 가장 예쁜 글자로 써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쓰시고 자기 본인 게시판에 현대시 원피스 5강 한용운 숙제라고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5강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